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한국의 문화는 중국 문화의 환상파리를 철저하게 깨부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BTS와 미나리와 뭐 오징어와 뭐 이런 것들이 뭐 저기 뭐 범죄도시와 이런 게 우리의, 그 다음에 뭐 우영우, 이런 게 우리의 안보 자산이다. 거기에 흠뻑 세계인들이 흠뻑 거기에 감동을 받고 그거를 좋아하면 한국이 중국한테 짓밟힐 때 전 세계 중국 대사관 앞에서 시위대가 아주 그냥 중국 대사관을 덮어버리게 된다. 우리가 한국 알아. 근데 너희 왜 한국 패냐? 지금 우크라 편을 드는 거에 1000배, 10,000배 편 들어요. 전 세계인이. 저 문화적 힘이라는 게, 저 cultural power, soft power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저 cultural power가 중국이 먹고 들어왔었다고요. 지금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1970년대 쿵후 파이팅 뭐 이런 영화 있었어요. 그게 쿵푸라는 영화인데 그게 1편이 1970년대고 저 가운데 있는 게 2편이 1990년대 초예요. 저런 식으로 중국에 뭐 대단한 뭐가 있는 것처럼 신비주의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그거를 메이크를 해서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거를 미국, 유럽의 해체주의 좌빨들이 띄웠어요. 아니 1968년에 프랑스의 그 68년 그 데모를 할 때 들고 나온 초상화가 모택동 초상화, 호치민 초상화 아닙니까? 그 피바다 악마 대장들의. 그러니까 미국, 유럽의 해체주의 좌빨들이 저걸 띄웠다고요. 근데 이제 미나리는 물론 이제 한국의 작가라기보다도 이제 이민 작가가 썼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국인들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뭐 오징어가 떠, 그 다음에 무슨 우영우가 떠, BTS가 떠. 이게 맨날 뜨니까 한국 드라마 대장금이 떠. 맨날 뜨니까 야 이게 뭐 그렇게 이게 뭐 신비로운 뭐가 있는 척하고 쿵후 파이팅 이거 소용없다 이제. 진짜 저기 인류 보편성과 연결되어 있는 동양 문화가 저기 있네. 착살나버린 거예요.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이 착살나버린 거예요. 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 저게 돼야 중국을 봉쇄할 수가 있죠. 중국 문화에 심취해 있고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해서 환상에 속아 있는 사람들이 미국에 줄줄이 깔려 있으면은 대중 분위기가, 그런데 어떻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반응형 글로벌 리더십 쪽에서 어떻게 중국 봉쇄 정책을 때리냐고요. 대중 분위기가 중국 그거 3,500년대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역사야. 그거 속지 마. 대중 분위기가 이렇게 돼야 거기에 대해서 봉쇄 정책을 때리죠.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를 한번 보죠. 다섯 번째는 이제 한국 및 통일 한반도. 앞으로 이제 북한 자유화되면 통일 한반도인데, 여기에서의 정치 발전이 이게 의미가 뭐냐면 미국 예외주의의 예외적 진화예요. 미국 예외주의라는 건 뭐냐면요, 이겁니다. 미국은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이라는 그 실험을 하는 실험장이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예요. American Exceptionalism이. 미국 이전에는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이란 컨셉이 현실화되지 못했다. 미국이 그 실험장이다. 최초에. 우리 인류를 대신해서 구질구질한 과거로부터 단절된 채 그 지중해의 무지막지한 문화유산을 물려받아서 이 땅, 이 신대륙에서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이라는 위대한 실험을 하고 있다. 이게 미국 예외주의의 컨셉이에요. 한국은 뭐예요, 근데? 한국이나 통일 한반도는? 미국의 그 컨셉이 구질구질한 우연과 폭력에 얼룩져 있는 과거를 덕지덕지 짊어지고 있는 나라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험하는 실험장이에요. 미국 너희는 그 위대한 찬란한 지중해 문화, 서유럽 문화 다 걸머지고 가서 그 풍요한 신대륙이기 때문에 그거 할 수 있었잖아. 오케이, 너희 그래서 그거 잘해놨어. 그러면 너희 거를 지저분하고 덕지덕지한 우연과 폭력에 의해서 얼룩져 있는 그 과거의 업보를 걸머지고 있는 데서도 너희 거를 쓸 수 있는지, 그거 실험하는 게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들의 공화국이 인류 보편성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예외적 운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미국 예외주의의
예외적 진화예요. Exceptional Evolution of American Exceptionalism이에요. 여기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미국인들도 이걸 아는 것 같아요. 미국 정책 결정자들도 이제 한류 뜨고 이 문화에서 그 코드 읽어보면 얘들은 아무리 강해져도 얘들이 무슨 그 공포심이 있냐면요. 동북아시아에 있는 것들은 강해지면 대형 사고 치네. 중국 좀 힘 좀 받았더니 미국이랑 같이 다이다이 뜨자고 지금 저렇게 덤비지. 20세기 초에는 100년 전에는 또 19세기 말에는 일본이 힘 받으니까 전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근데 가운데 껴있는 한국이 힘 받으면 쟤도 또 사고 치는 거 아니냐? 이런 원초적 공포가 있다니까요. 이게 한류나 이런 거에서 다 풀려간 거예요. 아, 얘들은 그런 애들 아니야. 얘들은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야, 어떤 면에선. 미국 예외주의보다 더 예외적인 실험을 하고 있어. 즉 한국이나 통일 한반도는 아무리 강해져도 쇼비니즘의 물질주의 이런 것에 치닫지 않는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5가지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침도봉중 중국 봉쇄에 있어서 이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 그래서 한미 관계가 다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군수산업의 비밀, 한국 군수산업 약진의 비밀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AAA 민간 제조업에 있습니다. AAA 제조업 민수산업에 있습니다. 이 AAA는 제가 만든 말입니다. All around, 저기 삼성전자에서 따온 말이죠. 전방위, All around A급, Class A. 그러니까 All around 둘 다 AA고, A자고, 그 다음에 클래스 A니까 거기 또 A 나오고, 그래서 트리플 A, AAA 민간 제조업. 이게 한국의 비밀입니다. 흔히 이제 사람들이 첨단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옵니다. 뭐 이게 문재인의 그 이상한 산자부 장관이 그 산자부가 할 소리 아니거든요. 이거는 국방이나 외교랑 직결됐으니까 국정원장이나 저기 그 외교안보 수석이나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장관이 머리 맞대고서 논의해야 될 얘기예요. 산자부 장관 나부랭이 따위가 어떻게 이 얘기를 해? 이게 어떤 지정학적 의미를 가지는데? 국제정치적 의미? 문재인도 비슷한 말 했고.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사람 홀리는 헛소리예요. 그래서 관련 사람 뭐가 발전해요? 그러면 가스터빈이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스터빈 이미 됐거든요. 근데 안 됐다고 치고. 그래요? 그럼 전투기 엔진 개발하는데 얼마 들어가요? 한 20조 들어갑니다. 그 20분의 1만 넣으면 가스터빈 발전하는데 그냥 직접 하면 되는데 왜 그래요? 개소리예요, 한마디로 저거. 근데 저런 얘기를 태연히 하더라고. 사람들이 믿어. 이게 왜 그러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군사기술이 민간기술을 선도한다라는 컨셉이 들어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 상황은 30년 전에 끝났습니다. 1990년. 왜 1990년이냐? 왜 90년이냐? 그때 걸프전입니다. 걸프전에 대해서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세계적 그 노벨상 받았나요? 그 석학. 엘빈 토플러가 쓴 얘기가 있어요. 책 이름은 전쟁과 반전쟁, 얇은 책입니다. War and Anti-War. 거기에서 보면 걸프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민간 제품이 훨씬 좋아서 민간 제품, 민간 뭐 네트워크 장비, 허브 이런 거 그다음에 컴퓨터 이런 거 막 사갖고 썼다 이거야. 이런 일이 처음 있는 거다. 그 책이 걸프전 분석한 책이거든요. War and Anti-War. 전쟁과 반전쟁. 1990년에 이미 군사기술이 민간기술을 이끌던 시절은 죽었어요. 어디서 죽었냐? 루트 128, 지방도 128번.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저게 어디냐면요. 저 출발점이 저기 포트머스인데, 포트머스가 아래쪽에 있는 출발점이 포트머스 부근인데, 포트머스가 보스턴으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올라간 데입니다.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매사추세츠 보스턴에서 50km쯤 올라가서 그 128번 지방도가 가요. 저 128번 지방도 부근에 그 보스턴에서 한 50km 떨어진 곳. 우리로 치면은 이제 여기가 서울이다 그러면 이제 평택, 오산쯤에 이제 수원쯤에 저게 쫙 펼쳐진 거예요. 뭐가? 첨단 군수 회사들이. 1980년대만 해도요.
반도체를 주도한 거는 이 국방부에서 사용하는 반도체였습니다. 군수산업 반도체였어요. 저게 그때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민수가 주도해요. 그렇게 되니까 30년이 됐습니다. 민간 제조업이 주도해요. 그런데 전 세계에서 뭐 한 분야에서는 뛰어난 국가가 있을지 몰라도 그게 뭐 반도체, 뭐 자동차, 배터리, 뭐 이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이렇게 소재, 정밀 가공 이렇게 이 그 제조업의 전 분야가 A급으로 발달되어 있는 유일한 국가가 한국입니다. AAA 제조업, 민간 제조업 기반이 돼 있는 유일한 세계 유일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소프트웨어랑 이런 거가 같이 끼어져 있고 실시간 프로그래밍. 여기가 가성비 갑의 양산 보급형 양산 무기의 메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길이 뚫린 거예요. 그 벽이 요번에. 물론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규모는 미국 다음에 그러니까 러시아까지 다 포함해서 그냥 2등 하려면 1년에 한 300억 달러 정도 하면은 2등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40조. 그럼 2등이에요. 그 군수산업의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러나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 미국과의 한미 관계, 한미 동맹의 의미, 우리의 국제적 영향력 이게 무지하게 강해지죠. 그건 돈으로 못 세죠. 걔들 입장에서는 우리 물건 사는 애들 입장에서 한국이랑 척치면 자기는 그냥 무력화되는 건데, 무장해제 당하는 건데. 그건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군수산업과 군인들과 그 군의 브레인들과 군수산업에 계시는 분들, 방산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ADD, 우리 외교의 최고 일선부대입니다. 우리 국격의 최고 일선부대입니다. 자, 그 연관 사례를 한번 볼게요. 민수가 얼마나 큰지 제가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죠. 통신에서 5G 통신이 발전하면 인구수 대비 300배 정도를 봐요. 연결되는 기기의 수를. 한국을 계산해 보면 그럼 150개가 연결된다는 소리예요. 군수에서는 몇 개 연결될 것 같아요? 군인 수 곱하기 100 정도밖에 연결 안 돼요. 한국 기준에서 보면 5천만 개예요. 군인이 50만 명이니까. 한마디로 300배 차이 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얘기냐? 통신을 관리하고 지능화하는 규모가 다른 거예요. 300대 1로. 당연히 민수가 훨씬 뛰어난 기술을 갖게 되죠. 저렇게 되면. 배터리 마찬가지죠. 여기는 일단 자동차만 수천만 대야. 이제 전기차 일반화되면. 군수에서 저기 뭐야 배터리 많이 쓰는데 어디에 전차, 장갑차 뭐 이런 그 기갑 쪽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 전함, 드론. 아 그거 다 따져보세요. 다 따져도 그거 수만 개 안 돼요. 여기는 민수에서 수천만 개가 나가고 있는데 다 그러니까 기본 기술은 이쪽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지라갈륨 칩 보면은 우리 A사 레이더를 드디어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지라갈륨 칩으로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라갈륨 칩을 만드는 웨이퍼를 우리가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기지국마다 수십 개, 수백 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라갈륨으로 만든 통신칩이. 지라갈륨의 특징이 뭐냐면 이 그 무선을 세게 효과적으로 뿌리려면 전류를 많이 사용해야 돼요. 전류를 많이 사용하면 칩이 열이 많이 나겠죠. 고전류를 사용하게 되면 전류를 이게 지라갈륨이 칩이 열이 덜 나고 또 열이 나는 거를 잘 견뎌요. 그래서 기지국 탑마다 우리가 보는 저 기지국 이통 장비 기지국 탑마다 지라갈륨 칩이 수십 개 수백 개 들어 있어요. 따라서 그 칩의 원리를 바꿔서 만들면 그게 A사 레이더 칩이에요. 그걸 한 거예요, 우리가. DRFM, 저 재밍이거든요. 주파수 읽어가지고 그 주파수로 상대방 쏴가지고 하는 거. 그러면 DRFM 저거 어디서 쓰고 있어? 기지국 탑마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거 통신할 때 기지국이 그거 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파수 읽어서 변조해서. 저게 군수로 가게 되면 전자전 재밍 전투기야. 저 몇 개나 저건 전투기만큼 밖에 숫자가 없잖아요. 혹은 재밍하는 기기만큼 밖에.
기지국 탑마다 무수히 있는데. 레이저도 마찬가지죠. 무수한 민간 장비들, 심지어는 피부과 가서 이거 점 빼는 것까지 다 레이저잖아요. 기계공업 가면 기계 절단하고, 그 다음에 레이저 써가지고 자율주행할 때 레이더가 아니면 라이더, 자율주행할 때 이제 자동차가 주변에 뭐 있나 없나 식별할 때 저거 레이저 써서 하거든요. 자율주행 라이더. 저게 장비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저것도 뭐 수천만 개 나오지 앞으로. 근데 군대에서는 몇 개 쓰는데, 어디에 쓰는데? 군용 드론이 라이더로 지형지물 정찰하고요. 저걸 레이저를 포로 만들면 레이저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투기 같은 데서 아까도 레이저 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자광학 타겟팅 할 때,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에서 레이저로 유도할 때 있거든요. 그럼 몇 점인데? 민간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DSP 칩,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저게 이제 군용 장비에서는 좀 많이 써요. 뭐냐면 지형지물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공간을 구성한다든지 할 때, 그 다음 신호를 처리한다든지, 아까 DRFM 같은 주파수를 처리한다든지, 레이더 신호를 처리한다든지, 뭐 신호 처리할 때 쓰는데, 민간에서는 저게 어디 쓰이냐면, 지금 게임 하겠다고 게임보드 사오잖아. 그게 DS 칩 덩어리예요. 엔비디아 칩이. 포르노 영화 생생하게 보려면 DS 칩 보드 끼워야 돼요. 저는 그런 건 안 해봤지만, 게임도 안 하고. 하드웨어 전자공학 하시는 분 하는 말에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 그거 DS 칩의 발달은 게임과 포르노 때문에 발달한 거야? 그 말을 해요. 인간의 형체를 만들어줘야 되고 살색 이런 거 해야죠. 이게 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거든. DSP라고요. 플라즈마? 민간에서 얼마나 많이 써요? 용접기까지 쓰는데. 군대에서 뭐 했어?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지금은. 앞으로 뭐 플라즈마를 이용한 스텔스 나온다는데 그건 그때고. 전열화학포, 소형 원자로, 무수한 민간 발전소, 무수한 선박에 쓰이는데 군대는 뭐만 써? 전함, 잠수함, 항모만 써요. 어디가 더 많이 기본 기술이 어디에서 형성돼서 어디서 발전하겠냐고요. 당연히 민간이라고요. 민수라고요. 그래서 저 AAA 민수 제조업 기반이 무시하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저 모든 분야를 한국이 초인류 혹은 인류에 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가성비 높은 보급형 무기의 메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요번에 길이 뚫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군수산업 전략은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건 사람 죽이는 기술이고요. 사람 죽이는 도구예요. 무기라는 건. 따라서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이거 자체를 절대화시키면 안 돼요. 대양해군 가셔서 자존심을 찾읍시다. 웃기는 소리예요. 그게 군국주의적 발상이에요. 그러면 지금 와서 군국주의적 발상을 띄우는 건 뭐야? 간첩이거나 바보란 얘기죠. 목표가 정확해야 돼요. 사람 죽이는 물건이고 사람을 죽이는 데 쓰는 도구예요, 이게. 뭐에 쓸래? 북한 자유할 때 쓴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쓴다. 주적은 중국이다. 장소는 서해와 한반도다. 우리가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게 초심이에요. 그 미국이 우리 손발 꽁꽁 묶어놨을 때 그 초심이에요, 저게. 우리가 군사기술 개발하고 군수산업 발전시킬 때 초심이 저거라고요. 용도는 뭐냐? 중국 제압이다. 한미동맹에 기반해서. 중국이 너무 사이즈가 크니까 우리 혼자만은 못하지만 미국이랑 같이 힘잡으면 충분히 한다. 자, 그리고 우리의 그러면 이 군사기술과 군수산업에 관해서 우리의 장점은 뭐냐?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서 강력한 AAA 민간 제조업 기반이에요. 그거 잘 쓰면 된다. 그래서 가성비 값, 보급형.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강력한 통합 응용 능력이 있어요. 한국인이 문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한국인이 제일 강해요, 저게. 저게 이제 뭐 한국인이 뭐 그 음기응변에 능하고 뭐 이런 뭐 이상한 좀 뭐라 그럴까, 이 정통이 아닌 변칙에 능하고 저게 다 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이 쓰고 있는 국방비는 우리의 20배예요. 1000조 원을 쓰니까.
그리고 미국에 그 깊은 지식 기반이 있단 말이죠.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미국으로 다 몰리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초임이 20만 달러, 30만 달러, 우리로 치면 2억 4천, 3억 6천이니까. 초임이라기보다 한 2, 3년 지나면 그렇게 돼요. PhD 따고 이렇게 가면. 자, 이런 상태에서 미국 무기에 대해서 치밀한 검토를 하고 여기서 보면서 우리는 후발주자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미들 파워잖아. 저거 한국화시키면 되겠어. 이 후발주자가 선별적으로 집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전투기 엔진이나 항모 건조가 그거는 헛소리 혹은 간첩스러운 소리예요. 그 대신에 우리가 꼭 가성비만 따질 수 없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 전작권 상태의 자주국방. 저는 미국 전작권 빨리 가져가야 된다는 입장 아니에요. 중국이 기세등등할 때는 안 가져가야 돼요. 싸움하면 미국 끌고 들어가야 되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재인이나 이재명 같은 자들이 주요한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안 갖고 와야 돼요. 우리 저런 훌륭한 군사력에 대해서 그런 자들한테 컨트롤을 줬다가는 나라가 망해요.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필요한 게 뭐냐 이거야. 네트워크. 지금 잘 가고 있죠. 국방부랑 ADD가. 윤석열 정부 잘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트워크의 정점에서 있는 위성. 그것에 바로 밑에서 하고 있는 고고도 무인 전장 허브. 제가 무인 전장 허브 어저께 말씀드린 이제 그 가오리 같이 생겨가지고 2만 메타, 2만 2천 메타 위에서 떠서 전장을 쫙 보고 있으면서 그거를 육해공군 잠수함까지 다 연결시키는 미사일 부대까지. 그 고고도 무인 전장 허브죠. 그리고 이제 걔는 스텔스로 떠 있어야 되니까 가오리 형상의 스텔스죠. 말고 이제 스텔스는 꼭 아니더라도 날개 길쭉하게 길어가지고 글로벌 호크 같이 날아다니는 거. 고고도 무인 정찰기. 원자력 잠수함. 원자력 잠수함 싸지 않아요, 보니까. 하여는 몇 조씩, 3, 4조씩 해요. 그리고 한 번 만들면 4척 만들어야 되니까 저 10, 한 5, 6조 들어요. 하자 이거예요, 저건. 중국 꼼짝 못하게 할 수 있으니까. KAMD. 상승 단계 요격미사일. 육해공 수중 드론. 저런 거는 그냥 가야 돼요. 근데 저 방향으로 지금 다 잡혀 있어요, 보니까. 저건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저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눈치 보면서 이렇게 책상 밑에 숨겨놨던 아이템, 책상 밑에 숨겨놨던 성과물들을 다 끄집어내 갖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태라서 급속하게 이 다이내믹이 빌드업 되고 있어요.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냐. USEUR, 미국 유럽 구조의 군수산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USKO, 미국 한국 구조로 개편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유럽은 플랫폼이라고 불릴 만한 거는 결국 못 만들게 될 거다. 2, 3년 지나면. 이걸로 다 판 정리되는 거다. 1920년대 안에 정리됩니다. 한 4, 5년 안에. 우리가 그만큼 책임이 커지는 거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